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단 하루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야말로 수직낙하한 주식이 있습니다. 한때 월스트리트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바이오테크계의 샛별, 바로 바이오헤이븐인데요. 지금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죠.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절호의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위험한 함정일까요? 오늘 저희 모여라서 학개미에서 그 누구보다 깊고 자세하게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딱 몇 달 전으로만 한번 돌려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헤이브는 월스트리트가 가장 사랑하는 뭐랄까 바이오테크계의 신데렐라 같은 존재였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에다가 아주 탄탄한 파이프라인까지 갖추고 있어서 곧 엄청난 성공 신화를 쓸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정말 가득했었죠. 그리고 그 엄청난 기대감은 주가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8월 주가는 무려 24달러까지 치솟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은 모두 부푼 꿈에 잠겨 있었습니다. 곧 나올 신약이 우리 회사를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려줄 거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장밋빛 같던 미래가 정말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미래는커녕 당장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8달러 선까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계좌가 속절없이 녹아내렸고요. 하룻밤 사이에 시가총액 수십억 달러가 말 그대로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폭락의 원인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회사가 왜 그렇게까지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지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바이오헤이븐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가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이오헤이븐은 그냥 그런 평범한 바이오테크 회사가 아닙니다. 일단 세계적인 제약사 화이자에서 성공적으로 분사한 이력이 있고요. 예일대학교 같은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모디나 트랩 같은 독점 기술 플랫폼인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 회사의 비밀병기 같은 겁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약을 만들기 어려웠던 질병들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공략하는 아주 특별한 무기를 가진 셈이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들은 결코 쉬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무려 60%에 달하는 자원을 뇌질환, 즉 신경과학 분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인데요. 알츠하이머나 우울증처럼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뇌질환 분야에서 만약 성공만 한다면 그야말로 대박이겠지만 그만큼 실패 가능성도 아주 큰 분야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웨이븐의 무기고에는 여러 잠재적인 블록버스터급 약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시장의 모든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희귀신경질환인 척수손해실조증 SCA 치료제 트롤리로졸에 집중되어 있었죠. 이 약이 바로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첫 번째 시험대였던 겁니다. 트롤리로졸은 바이오웨이븐의 첫 번째 상업화 약물이자 회사에 막대한 현금을 벌어다줄 첫 수익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주가는 절대 이유 없이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의 진원지는 단 한 곳이었는데요. 바로 제약업계의 절대 권력이라고 불리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였습니다. FDA로부터 날아온 단 한 장의 편지가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거죠. 그들이 받은 건 바로 최종 보안 요구 서한, 영어로는 CRL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이 하나도 없는 바이오테크 기업에게 이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FDA가 공식적으로 당신들 약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탈락! 하고 도장을 꽝 찍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FDA가 불합격 통보를 한 겁니다. 당신들이 제출한 데이터만으로는 이 약을 승인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다. 데이터를 더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죠. 이건 곧 출시 일정이 최소 6개월, 어쩌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아주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요? 즉각적이었고 그야말로 잔인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확실한 미래였던 트롤릴루졸의 가치가 불투명해지자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주식을 마구 내던졌고요. 주가는 보시다시피 단 하루 만에 41% 이상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대표 약물은 거절당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보통의 회사라면 여기서 그냥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이오헤이브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지금부터는 생존을 위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진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간단하고도 아주 단호했죠. 첫째, 허리띠를 졸라매자. 연구 개발 비용을 무려 60%나 삭감했습니다. 둘째, 현금을 아끼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바로 플랜 B로 넘어가자. 즉, 실패한 트롤릴루졸 대신에 다른 유망한 약물에 회사의 미래를 걸기로 결정한 겁니다. 물론 트롤릴루졸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의 운명은 이 새로운 구원 투수들의 어깨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말에 발표될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 오파칼림의 임상 데이터는 회사의 주가를 다시 천국으로 이끌 수도,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겁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통장에 4억 달러가 넘는 현금이 쌓여 있지만 매 분기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태우고 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도라면 1년 반 안에 모든 돈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으니 비용 삭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숨죽여 지켜봐야 할 미래의 이벤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트롤릴루졸 같은 희귀병 약물 승인을 좀 더 빨리 해줄 수도 있는 정부의 움직임도 있고요. 또 연말에 발표될 다른 약물들의 데이터는 회사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과연 바이오헤이브는 이 기회들을 살려서 극적인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 어려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긍정론과 비관론을 명확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폭락해서 너무 싸졌다. 트롤리루졸 말고도 좋은 약들이 많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FDA가 한번 거절한 회사다. 이러다 곧 돈이 바닥날 거다. 라고 경고하죠. 놀랍게도 양쪽 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이 차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주가는 8달러 선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데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현재 주가의 거의 7배에 달하는 54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했죠. 이건 월가와 시장의 생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누군가는 틀렸거나 아니면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이오헤이브는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추락한 불사조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위험한 불꽃일까요? 지금의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만큼 미래의 잠재적 보상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는 바이오헤이븐의 운명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중요한 데이터 발표와 주가 향방에 대한 저희의 후속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